원장이 나한테 뭐 전화 왔던데? 내일 뭐야 이거 수업하냐고 물어보던데?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안 끝났다면서 하시죠? 그러더라고. 오늘 저녁 스케줄이 많이 잡혔어. 제 스케줄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2절 138쪽. 여러분 좋으신 거죠? 갑자기 공부가 생겼으니까. 여러분 계리직 문제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 보셨어요? 카페에 내가 해설을 달아놨는데 좋게 표현하면은 정말 난이도 높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완전 쓰레기예요, 문제가.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강의를 몇십 년을 했는데 한 10년 전에 7급 문제 한 가랑 만드는 줄을 보고 그거와 더 쓰레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쓰레기 문제에서 해설을 달면서 막 욕을 했어요. 가장 웃기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 신라 왕들 얘기할 때 이사금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주로 이제 뇌물 마리간, 소지 마리간 뭐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 앞에 이제 거차, 이마할 때 이사금 있잖아. 이사금들 다 내서 우리 대한민국 어느 교재도 이사금 쓴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쓸 일이 없으니까.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20문제, 18문제거든. 18문제가 전체가 다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한 80% 내가 가랑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본다면은 70? 정말 잘하는 사람이 탑을 찍었던 사람이 모의고사 보면 500 찍었던 사람이 본다면 한 70? 맥시멈? 아니고선 제가 거의 50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정도의 난이도를 보였어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도 막 욕했어요. 이런 쌍놈의 새끼들, 이런 개놈의 새끼들.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출제할 수 있나? 내가 들어가야 더 어렵게 내는데 왜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워요. 왜? 범위가 5,000년 역사야. 내일 하면 끝이 없어. 그죠? 이런 거 어떻게 주로 이제 모의고사 수준, 기출문제 수준에서만 공부해서 쉽다고 생각하지 거기 벗어나면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유념하실 게 내가 알지 않는 문제가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아는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지만 최소한도 20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는 내가 잘 모르거나 그 다음에 간격을 좁혀가지고 찍어가지고 맞힐 정도 실력이 될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럼 최소 15개는 어떻게 해야 돼?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아셨죠? 5문제에서 승부난다 보시면 돼요. 다 맞느냐, 하나 틀리냐, 2개 틀리냐, 3개 틀리냐, 그 결정 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뭐 고득점 했다 만족할 필요도 없고 적게만 했다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마지막 날 잘 보는 사람이 킹, 왕, 짱입니다. 모의고사 100점 여기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잘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가죠. 1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사건을 주도했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인민평등의 내용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표방하였으나 아는 단어 하나 나왔죠? 뭐 나왔어요? 물론 다 알지만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00% 누구로 찾아가면 돼요? 그 뒤에 읽어보지도 않아도 값이니 그냥 무조건 가면 돼요. 기본적으로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왜일까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이걸 내세우는 거거든요. 즉 뭐죠? 문벌을 폐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문벌을 폐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평등입니다. 평등이 왔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가장 핵심 요소가 평등입니다. 자, 평등의 내용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표방하였으며 행정조직의 개편과 조세제도의 계획을 모색하였습니다. 조세제도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합니까? 세금을 낼 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결부법.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확량에 따른 세금이잖아요. 공무원은 많이 가져가려고, 국가는 많이 가져가려고, 일반 농민은요 더 적게 가져가려고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야죠.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걸 뭐라 불러요? 지조법이죠. 지조법. 땅에 대한 지세에 대한 세금이죠.
땅에 대한 세금을 걷어가겠다는 게 지조법이죠. 이거 오늘날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지점마다 1년에 한두 번씩 내는 재산세와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벌써 갑신정비 냄새 펄펄 나기 시작하죠. 읽어도 갑신정비 냄새가 안 나면 문제가 있는 거야. 됐죠? 네, 이 정도까지만 문제를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영업문과 모화관을 없앴습니다. 이건 누구죠? 독립회폐. 독립회폐가 했던 일들이고요. 9번 신참의 원칙 아래 개혁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이건 대한제국식의 강무 개혁이고요.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이 와해됐습니다. 이건 신민회. 신민회 선택줄 하나 이렇게 나왔네요. 신민회. 1907년에 만들어서 1911년에 와해된 것. 자, 4번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자 하였습니다. 갑신정비는 누가? 김옥균과 같은 계합파들이 돈을 빌리려고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3일 동안 정도만 권력을 잡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황준한의 조선 책략을 보니 머리털이 쭈뼛쭈뼛해지고 쓸개가 떨리며 울음이 북박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자, 이 나라는 우리가 평소 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 나라예요. 저들의 권유를 받아 공연히 끌어들였다가 우리의 약점을 업신여겨 따르기 어려운 점을 강요하고 과도한 비용을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응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 나라고요. 알지 못한 나라. 미국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검은도를 불법 점령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였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 애들이 여수 앞바다인 검은도를 점령했습니다. 검은도 여수 앞에 있습니다. 몇 년이죠? 애도 알아야 되는데 85년부터 85년. 참고로 이걸 처음 영국 애들이 발견했다 해서 해밀턴 항이라고 불렀어요. 영국 애들은. 네. 혹시 잡아야 돼. 시험장에 갔는데 검은도라는 지명 주지 않고 해밀턴 항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포트 해밀턴 이렇게 나왔어요. 포트 해밀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저탄소 설치를 저령도 조차를 요구했습니다. 저령도 조차 요구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저령도는 오늘날의 부산의 영도구입니다. 부산입니다. 하나 더 있죠. 네, 목포 앞바다, 목포 앞바다 도서지 얘기를 섬도자, 섬서자, 섬이란 뜻입니다. 목포 앞바다에 있는 섬 지역도 조차지로 요구했습니다. 조차지란 한 99년 정도 장기 이자를 장기 빌리는 거예요. 장기 임대를 갖다가 그 기간이 한 99년 정도 공짜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오늘날에 홍콩이 그 나라였고 그 기간이 끝나서 중국에 넘어가서 오늘날에 홍콩 애들과 중국 애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영국령으로 99년 동안 장기 전부 다 민주국가 만들었고 다 영국식의 제도를 만들었다고. 공산주의 국가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본토에 개념들 이념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홍콩 사태는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중국이 포기하지 않는 한 홍콩 문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중국은 자기식의 통치 방식을 고수하고 싶고 100년 동안 길들여 있던 이 제도를 길들여 있던 홍콩 시민들은 민주국가 체제를 향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거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대체는 홍콩 가지 마.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죠? 중국의 짱 아저씨께서 시진핑 아저씨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울 동네가 뭐겠어요? 홍콩이라 봐야 되겠죠. 강화읍을 점령하고 예규장각 도서를 약탈했습니다. 프랑스죠? 네. 프랑스 병인양요. 연도 외워했죠? 네. 1866년. 이후 운요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 조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일본이죠. 몇 년이죠? 1876년입니다. 이 근해에서 보면 연도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외워야 돼요. 강제로 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자주 써보고 읊어보면 외워져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신미양요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밑줄근, 자 3번입니다. 밑줄근 이 나라와 조약이 맺은 수호통상조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나라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나라는 유럽과 동양 사이에 끼어 있다. 항상 약소한 자를 돕고 공의를 유지하며 유럽 사람들이 함부로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국세는 동양에 두루 가깝고 상업은 오타가 나네요. 동양에서 성하였습니다. 조선은 마땅히 이 나라에 사절을 보내 수교해야 할 것입니다. 예, 조선 책략의 내용입니다. 미국에 있죠, 당연히. 옳은 내용. 거중 조정 항목을 두었습니다. 가중이 아니라 거중입니다. 예, 거중 조정을 두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요? 조미 수호통상조약 안에 들어있습니다. 몇 년에 맺었다고요? 1882년이라고요. 보빙사가 몇 년이라고요? 83년이라고요. 체해국 대우를 인정하였습니다. 최초죠. 네, 미국과 우리가 맺은 최초가 체해국 대우각입니다. 니은도 답이 되겠고요. 디귿법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규정하였다.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규정했다. 이거 뭐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에 나오는 거죠.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하였다 그랬습니다. 무관세가 아니라 관세를 인정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일용품을 10% 미만. 그 다음에 좀 고급스러운 것 있죠? 사치품이라고 그러죠? 이건요? 30% 미만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서 야 이거 관세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처음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일본과의 조약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일방적으로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 국가였는데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처음으로, 그죠?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미국과의 통상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상품이 들어와서 우리가 국가에서 관세를 받는 사실을 처음으로 명기하기 시작했다. 조미수 통상조약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기시죠. 4번. 다음과 같은 대인식을 지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양적이, 이거 읽기 전에 먼저 밑에 발췌 한번 보시죠. 화서집이죠. 네, 하서집. 네, 하서 이항로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읽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항로하고 누군지 잡아야 돼요. 네, 화서 이항로가 척하주전론입니다. 척하주전론자입니다. 척하주전론. 하이를 배척하고 서양의 적들은 양적이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서양의 적들이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읽어볼까요? 양적의 침입을 당하여 국론이 교와 전으로 양분되어 그런데 양적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 나라의 사람인 것이고 양적과 하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구 사람인 것이다. 전자를 따르면 조선 문화의 전통을 보존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른다면 조선인은 금수의 지경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척하주전론입니다. 하서 이항로. 하서집은 그분이 쓴 시문집이에요. 시와 문집, 글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문명개화론의 사상적 바탕을 두었습니다. 문명개화론은 김옥경과 같은 급진 개화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문명개화론이에요. 흥선대원군의 대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박귀수의 영향을 받아 양반 자제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개화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의 조사 시찰단으로 가서 천진문물을 견학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박정양, 오윤중 뭐 이런 사람들. 이거 뭐죠? 조사 시찰단으로 갔던 사람들이죠. 개화파들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박정양, 오윤중, 홍영식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박정양, 오윤중,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조사 시찰단으로 가서 신문도 사서 보고 돈도 보고. 네. 5번 집은 개화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아문의 설치를 주장하였습니다. 통리기무아문 설치를 주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청나라의 제도 뭘 가져왔다고요? 총리기무아문 한자만 바꿔 썼다고 이게 총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 뭐예요? 온건파 개화파들이요. 온건 개화파들. 통리기무아문.
됐죠? 4번 풀었습니다. 5번 가죠. 자, 가부터 다의 주장들을 제기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지금 뭐죠?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공연히 남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의 재물을 요구한다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떠맡긴다면 장차 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이게 1881년에 썼던 영남 만인소 내용입니다. 이 만손이 영남지방 유생 10,000명에게 서명을 받아서 상소문을 왕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양의의 하가 오늘에 이르러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안으로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들을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척을 정벌하게 하소서. 예. 이게 1860년 이항로의 척하주전도입니다. 척하주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들이 비록 애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이옵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사학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될 겁니다. 1870년 개항 반대운동입니다. 60년대, 70년대 척하주전도 또는 통상반대. 참고로 1880년대는 개하 반대운동,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건 기본으로 잡고 있어야 돼. 네. 우리나라 1860년대 국내 상황은 통상반대운동, 서양 나라하고 무역하지 않겠다는 거고, 1870년대 개항, 물건을 어디다 싣고 올까? 이따가는 배에다 싣고 갈 거 아니야. 항구로 둘 거 아니야. 항구를 열어주면 안 됩니다. 항구를 열면 안 됩니다. 개항 반대운동. 80년대 개하, 우리 지금 현대식 교육 받는 것,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현대식 교육, 그 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피복, 그 다음에 우리가 군사훈련할 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부분을 전부 다 개화해야 됩니다. 즉 다른 표현하면 서양식화 돼야 됩니다. 네. 이걸 개화라고 그러죠. 이거 되다 보니 우리 어떻게 돼요? 미국인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은 잘 못하지만 대충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도 어떻게 교감하죠. 네. 그날 또 우리 말을 바디 랭귀지를 이해할 수 있고, 네. 이게 개화됐기 때문에 왜? 지네들이 배운 내용과 우리가 배운 내용이 초중고 대학 시절에 배웠던 내용이 거의 흡사해. 전공만 다르면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걸 개화라고 불러요. 자, 문제 풀죠.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그러면 나, 다, 가.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난병이, 난리난 병사들이 창덕궁에 밀어닥쳤습니다. 수문장 등 이를 막아내지 못하여 권례에 난입하였습니다. 왕은 급히 대웅군의 입궐을 명하였습니다. 대웅군은 곧 무기대장을 동반 입궐, 서상조 가래기를 근래 듣자니 중전께서 별난에 대처하시어 누추한 곳에 은신에 계신다고 하니 삼가 바라옵건대 수소문하여 의장을 갖추고 예법에 따라 왕후의 자리로 맞아들이소서 하니 왕이 널리 찾아서 맞아들인 일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생략돼가지고요. 난병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모곤란이에요. 네. 몇 년이에요? 네, 1982년. 결과적으로 누구를 잡으러 들어오는 거죠? 민비 잡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모곤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죠. 특히 이제 얘들이 월급이 6개월째 딜레이 됐다는 거야. 네.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 두 번째, 월급을 받는다는 손치라도 문제는 물가, 즉 쌀값이 너무 폭등했다는 거야. 요즘 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심해서 월급 받아도 쓸 게 없다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간 정치적인 게 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민씨 때문에. 왜요? 민씨 일족들이 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세도정치가 진배 없다는 거야. 여흥민씨거든. 경기도 여주의 여흥민씨들이 민비 사촌, 오촌, 오빠들 전체 가지고 한 40명 내지 50명이 주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부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나 지금의 부패는 뭐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이건 가족 회사가 아니라 가족 국가가 돼버렸으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난 원인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홍범 14조가 발표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가보 2차 개혁 때 우리나라의 헌법적 성격을 가진 홍범 14조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고요. 가보 2차 개혁 때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구식구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 맞죠? 신식구인들 월급 잘 나오는 반에 구식구인들은 월급도 6개월치 밀려있고 쌀값은 폭등돼서 가져가 봐야 뭐 별 부도 없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유생에 의해 주도됐습니다. 이건 이정척사운동, 이정척사운동을 설명하는 거고요.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갑한테 내오라고 그랬죠? 갑신정변의 결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한성조약.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7번 풀죠. 자, 자료에 피고가 벌였던 활동을 옳은 것은 피고는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여기만 보고도 알아야 돼요. 뭐예요? 애군들의 궁궐 침입이에요. 네, 경복궁 점령입니다. 경복궁 기습 점령입니다. 1894년 6월 음력으로 21일입니다. 6월 21일. 1894년 6월 21일. 궁청갑 기억나세요? 일어난 지 좀 지나니까 다 까먹기 시작하죠? 근현대사가. (1894년 6월 21일) 6월 23일, 6월 25일 이슬 간격으로 이렇게 경복궁 기습 점령당했죠. 청일전이 일어났죠. 갑오 개혁이 일어났죠. 이렇게 궁, 청, 갑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앞에 뭐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앞에 5월달에 전주해악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전주해악을 사료로 던져주고 이 사건 이후에 발생된 사건 옳은 것 옳지 않은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네?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궁청갑 기본으로 순서 기본적으로 잡아야 돼. 경복궁 기습점령, 청일전쟁, 갑오개혁. 쭉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11월달 우금치 전투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금치 전투 이렇게. 예, 아셨죠? 근데 요즘에 우금치 전투만 끝나는 게 아니야. 우금치 전투에 우리가 대피했죠. 20만이 다 실패했죠. 20만이 몰살당했죠. 나머지 살아있는 잔류병력이 또 튄다고. 이렇게. 장흥으로 튀고, 보은으로 튀고, 그 다음에 함경도로 튀고, 또 보은에서 또 실패, 크게 대피하기도 해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들의 이제 잔류병들이 또 싸우는 것까지 물어본다고 요즘에 낼 게 없다 보니까 살았던 병력들이 장흥, 보은, 뭐 함경도 이렇게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됐죠?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영남 만인소를 주도했다. 영남 만인소는 아까 방금 했던 1880년 이만손. 한반도의 중립발언을 집필하였다. 중립발언. 예, 중립론 유길준. 그 다음에 예교관 하나 더 적은다면 부들러. 예. 전주성을 점령하고 정부와 전주하약을 맺었다. 여기 보세요. 예. 전주하약을 맺고 네. 그 다음 순서 경복궁 점령. 단발령과 왕비암설을 계기로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이건 을미의병. 답은 3번이 되겠네요. 8번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다음과 같은 주장이 발표된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의리를 내서 주장하는 것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창생을
창생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도탄에서 건지고 구렁텅에서 건져내고 이런 뜻이에요.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렁텅에서 건져내고 국가를 반석 위에 넓고 평편한 돌 위에 두려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탐욕과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 행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양반과 호강에게서 고통받은 민중과 방백 관찰설입니다. 관찰서와 수령, 요즘 치면 뭐 사또, 원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현감 뭐 이런 사람들이죠.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하급 관리 등 우리처럼 원한이 깊은 자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에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호남 창의에 대해서 호남 농민군의 동학 농민군의 경문입니다. 동학 농민군의 경문입니다. 대자부 붙여가지고 볼 수 있게끔 크게 붙여놓은 거죠. 동학 농민군의 경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가? 1번 일본이 전쟁을 도발하자 대한민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이건 1904년 러일 전쟁 전에 했던 거야. 1904년 2월달 러일 전쟁이 발생하는데 1904년 초에 고종임금이 국외 중립 선언합니다.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쓰겠습니다.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급진파가 문벌 폐지와 청에 대한 사대 관계를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이건 갑신정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신정 몇 년 줄 아시죠? 84년 갑신정변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고종이 칭제구원원의 요청을 수용하고 구본 신참의 계획을 수용하였습니다. 이건 강무계획입니다. 강무계획입니다. 즉 다르게 보면 대한제국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대한제국식. 일본의 공사관 보호 요청으로 서울에 침입하고 서해 지역을 청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건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입니다. 지금 공부하신 분들 쭉 제가 연도를 쭉 적고 있는데 연도 적고 시간 다 가죠 지금 현재. 연도가 이해 안 가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외워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 순서 가야 되겠지. 외우는 방법 가르쳐줬죠. 여러분 전부 다 집집마다 뭐가 있어. 이모님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모님 계시잖아 다. 그지? 이모님께서는 갑신이와 갑오를 매우 아파하십니다. 갑신이와 갑오는 여러분이에요. 야 공무원 시험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걸 준비하다니. 갑신이와 갑오 여러분을 매우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라도 외워야 된다고. 연도가 안 외워주신 분들은 최소한도 이모님께서는 우리 이모님께서는 여러분 이모님이세요 성경에서. 갑신이와 갑오를 매우 아파하십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 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모님 괜찮아요. 저 이미 독립했어요. 이렇게. 네. 저 이미 독립했어요. 네. 아파한다니까 저 이미 독립했어요. 이모님 왜 그러세요? 그랬어. 저 대한제국의 새로운 국민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외우셨어요? 최소한 되면 안 되면 이렇게라도 가야 된다고. 문제 풀 때 연도를 꼬박꼬박 다 이렇게 필기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암기는 가시고 가시면 머릿속에 어떻게. 네, 연도를 간단히 되잖아요. 82년, 84년, 10년 뛰어서 1894년. 그럼 여기 하나 더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꼭 들어갈 게? 동학이 들어가야죠. 1월, 그 다음에 여기 6월 이렇게. 동학이 먼저니까. 아간파천, 독립협회, 이쪽에 있어요. 그죠? 고모님이 아니십니다. 이모님께서는 갑신이와 갑오를 매우 아파하십니다. 이모님 저 독립했어요. 저 대한제국의 새로운 국민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순서를 못 외우신다면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드라마를 하나 찍어야 되겠지 이제. 그죠? 네. 외우셨죠? 몇 번까지 풀었지? 8번? 8번까지 풀었군요. 네.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가죠. 한 페이지 넘겨갈까요? 밑에 있나요?
자,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2명에서 20명 사이의 해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밖에, 밖에가 어떡하냐면요. 이 밖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 밖에. 자, 이 밖에 2명 정도의 서기관에서 활동을 도왔고, 또 해의원 중 3명의 기초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안의 작성을 책임졌고,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 부총재는 내아문 독판으로 박정향이 겸임하였습니다. 일본 애들에 의해서 우리가 갑오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주무관청을 뭐로 잡았어요? 궁국 기무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갑오개혁의 주무관청. 즉, 기존의 우리나라에 삼성육부제도 있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하는 것. 그 다음에 6명의 장관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궁국 기무처를 통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일본의 입맛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기구에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지금 뭐예요? 지금 갑오개혁 내용을 고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음본위 합해제도를 지정했다. 답이에요? 아니에요? 자, 갑오개혁 몇 차 있어요? 1차 있고, 2차 있고, 3차는 우리가 보통 3차를 하지 않고 뭐라 불러요? 을미계획이라고 얘기하죠? 을미계획이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애우라고 그러거든요. 애우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구분이 안 돼서 우리가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나는 데 살짝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같이요. 자, 갑오개혁 1차. 정치 부분 하나 있을 거고, 경계 있을 거고, 사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크게 3가지. 간단하게 외워져요. 필요한 것만 딱 외우면 돼요. 선생님 집에 개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배가 고파서 영양 보충도 할 겸해서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선생님 집에도 개가 2마리 있습니다. 복실이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어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암기상을 하다 보니 잔인한 얘기가 나올 뿐이지, 혹시 여러분 집에 복실들, 선생님 같은 복실들 키우고 있다면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집에 개가 8마리 있습니다. 개가 몇 마리 있다고요? 8마리 있어요. 좀 먹어야 되겠어요. 과 먹어야 되겠어요. 집에서 먹으면 좀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서요. 궁궐에 가서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식당이 아니고 궁궐에 가서 먹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개는 뭐죠? 개국기원. 굳이 꼭 청나라의 연호를 가져다가 4대 국가로서 예를 펴할 필요 없다.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굳이 청나라가 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니네 나라가 봐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 개국됐어요? 조선 건국이 1300? 맞아요? 지금 몇 년이죠? 이거 1894년. 빼보자는 얘기죠? 502년, 내년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개국? 기원? 500?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라는 얘기야. 굳이 왜 청나라 연호 갖다 쓰냐는 얘기야. 자주 독립국을 좀 해보라는 얘기죠. 자, 세부적인 계획 만들었네요. 8아문. 8아문 시험에 잘 나온 게 뭐예요? 재정 담당한 거? 탁지하면 끊임없이 모르잖아. 돈 관리하는 데가 어딥니까? 끊임없이 물어보지. 이거 과거제도 폐지. 과거제도 폐지. 언제까지 여러분들 공자월, 맹자월 가서 시험 볼 거예요? 그래요. 국내부 기능 축소 이렇게. 경제. 얘나 지금 경제 가장 좋은 동네는요? 제주도라고요. 거기는 뭐가 많아서? 운이 많아서 이렇게. 재정에 일원화. 조세에 급나바. 현물 가져오지 말고 동전까지 세금 내주세요. 도량형 통일. 그 다음에 뭐예요? 본위제. 사회파트. 선생님 좀 피곤해요. 선생님 어제 대학로 가서 공연을 좀 했거든요. 공사노비 혁파. 연자제 고문 금지. 초혼 금지. 가부 제가의 허용. 어때요? 외워져요? 선생님만 외우면 아무 필요 없어.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는 거니까.
지금 문제 하나 풀겠다고 지금 1차, 2차, 3차, 4차를 다 적고 있어요. 2차 뭐죠? 예, 선생님 화장품 하나 개발했다고 그랬죠? 예. 지방관의 권한이 축소되죠. 지방관의 권한이 축소된다. 사법, 행정 권한 다 해서 뭐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행정 권한만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사법이 빠져나왔잖아. 그럼 사법 빠지면 뭐 해야 돼? 사법재판소가 신설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지방제도의 개편입니다. 지방제도의 개편. 우리 8도였잖아요. 그죠? 8도에서 뭐로 바꾸는 거죠, 이제? 23부 330 337 박자 생각하면 돼. 337 군으로 만든다고. 그 다음에 우리 재판할 때 1심보다 2심제가 더 안정적이겠죠? 2심제가 안정적이겠죠. 2차 때. 가보 2차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까요? 네. 교육 입국조서가 반품된다. 교육 입국조서가 반포돼서 앞으로 소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앞으로 만들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됐습니다. 왕이 반포했다는 뜻이야. 왕이 얘기했다는 거. 앞으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만들어. 그리고 사범학교도 만들어. 왜? 초등학교, 중학교 가르칠 학생들을 가르칠 사범학교를 만들어. 이렇게. 대학이 아닙니다. 아직은. 네. 양성소로 보시면 돼요.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양성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홍범 14조 뭐 이런 것들. 최초 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그 다음에 독립서고문. 예, 왕실 식구를 전부 다 데려와서 종묘해가지고 선포하는 것들이죠. 예. 자, 3차 가죠. 외웠죠, 이렇게? 울미군단 정권 태우소. 울미군단 정권 태우소. 선생님만 외우고 있는 건가? 자, 울미군단, 울미계획이니까. 울미군단 정권 태우소. 뭐예요? 군제개혁, 단발령, 종두법, 건, 양이라고 하자. 우리나라 연어를. 태양력을 쓰자. 같은 말로 보면 돼. 건양과 태양력 같은 말로 보면 돼. 태양력이에요. 양력, 달력 쓰자는 뜻이야, 쉽게 얘기해서. 우편사업소가 다시 재개됐다. 왜? 우정사업소가 아까 네, 감신정도 실패했잖아요. 네. 소, 학교 뭐 이런 것들이 만들기 시작했다. 간단하게 외워서 가보 1차, 2차, 을미계획의 내용,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가보기 1차 정치 파트, 개가 8마리 있어요. 우리 집에. 선생님 배고파요. 먹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먹어요? 과 먹겠다고요. 궁궐에서요. 국내 부경 축소했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제주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서울, 경기, 인천, 경기가 안 좋은 반면에 재정에 일어나 조세 급납화, 도량 통일, 예, 화폐의 기준을 은으로 잡겠다는 거야. 이게 물가가 비싼지 싼지를 표준으로 잡겠다는 거지. 사회 파트, 공산노비 혁파. 무엇의 반영입니까? 종합교들이 주장했던 청산가부 개혁을 허용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네, 여기 반영되는 거죠. 공산노비 혁파. 그 다음에 공산노비 혁파, 그 다음에 연자제, 그 다음에 고문금지, 조혼금지, 가부들의 제거를 허용하자 이런 내용들. 2차 갑니다. 2차 갑니다. 궁극기묘체는 1차 때 쓰고 끝나는 거예요. 2차 때는 궁극기묘체가 소멸돼 없어요. 1차 때만 쓰여지는 거고요. 자, 지방 간의 권한을 축소한다. 즉 행정의 권한만 가지고 가게끔 하자. 대신에 사법에 관련된 부분은 사법재판소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됐죠? 그 다음에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해서 2심제로 가자.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1심에 모든 게 끝나버린다면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해서 소중학교, 중학교, 사범학교가 만들 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시작했다.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즉 넓은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적 성격을 처음 띄고 있는 게 홍범 14조고요. 그 다음에 왕과 왕족들 전부 데리고 종묘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입니다 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발표하고. 자, 그 다음에 을미개혁.
갑오 1차, 2차 중간에 수습됐죠, 이렇게. 그죠? 바로 넘어간 게 아니죠. 수습된 이유는 뭐죠? 을미 사변 때문에. 민비가 죽죠. 네, 민비가 죽으면서 갑작스럽게, 예. 즉, 을미가 죽기 전에 앞에 무슨 사건이 터져 나옵니까? 러시아하고 누가? 민비 세력들이 이렇게요. 가까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결과적으로 이유는 그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에 봤을 때. 민비라고 보는 거지. 그 민비를 제거한 사건을 뭐라고 불러? 을미사변이라고 그러지. 일명 폭수 예우 사냥이 터져 나오는 거죠. 즉, 친러파 민비 세력들에 의해서 일본의 개혁이 중단됐다가 민비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이어서 을미 개혁이 완성되기 시작했다.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명성황후가 죽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겠습니까? 친러파. 그죠? 더 올라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나? 삼국 간섭이 있겠죠? 뭐예요? 삼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누구를 프레스를 가하는 거야? 일본을 프레스를 가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후퇴하겠지? 이때 우리나라 뭐가 친러파가 이범진과 이한용 같은 사람들이 친러파로 돌아서잖아요. 이범진, 이완용, 이와 같은 사람이 친러파의 핵심 인사가 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친러파 조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걸 못 보겠다는 거지, 일본 애들 입장에서. 그래서 터지는 게 뭐야? 폭수, 예우 사냥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뭐 민비 죽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상상하지만 안 되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골격을 잡아야만 우리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보는 거 아니에요. 문제 풀기 한 거니까 최소한도 1차, 2차, 3차 을미까지 전체를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풀다 이렇게 왔죠? 맞죠? 아니, 9번? 9번 풀 나왔어요?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은본이 합해제도를 제정하였다. 2번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한 사람은 대원군. 양전사업을 실시한 지계를 발급하였다. 강무개혁. 네, 대한제국식 강무개혁. 재판소를 설치, 행정부와 사법을 분리했다. 여기 갑오 몇 차죠? 분리한 거 갑오 2차. 갑오 2차. 다 에워져 있어야 돼.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세계의 형세를 두루 살펴보건대 부강하고 독립한 나라는 모두 다 그 인민이 지식이 계명하였도다. 이 지식의 계명은 교육으로 이룬 것이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그 점은 교육의 책임을 지노라. 또 교육은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된 이름과 실제 소용을 먼저 분별해 하노라. 이거예요. 갑오 2차 계획 때 교육 입국 저서 내용이에요. 살짝 적으세요. 갑오 2차의 교육 입국 저서 내용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이런 게 나온다면 사료들이. 교육 입국 저서 핵심 뭐겠습니까? 초등학교, 요즘에 소학교, 중학교 결국 뭐야? 일반 백성들 교육시키라는 얘기야. 그죠? 지배층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간단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키지 어느 특정 계층의 대상을 교육시키는 건 아닙니다. 11번 가죠. 다음 칙령에 의해 성립된 내각에서 추진됐던 계획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1호. 내가 제거한 공문 식재를 반포하게 하고 종전의 공문 발표 규례는 오늘부터 폐지하며 승정원 공사청도 아울러 없애도록 한다. 내가 동짓날에 백관을 거느리고 태묘에 나아가 우리나라에 독립하고 모든 제도를 이정한 사유를 구하고 다음 날에는 태사에 가서 위에는 종묘 얘기하고 밑에는 사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묘 사직에 가서 구하겠습니다. 여기야. 여기. 종묘의 사직에 가서 어떻게 왕족 식구를 다 데려와서 발표하고 이게 뭐야? 독립 서고문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독립국가임을 갖다가 맹세하고 발표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독립 서고문. 갑오 몇 차죠? 2차입니다. 갑오 2차입니다. 외울 게 많죠? 네, 여기서는 살짝 외워두면서 어떻게 문제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죠. 자, 이 시기에 추진했던 계획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과거제도 폐지. 여기 있네요. 갑오 1차. 그럼 갑오 2차 내용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국을 23부로 개편했다. 전국을 23부 337로 구했다. 답은 요거 되겠죠. 요거 암기 안 되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선생님도 암기 풀어야 돼. 여러분도 암기도 풀어야 돼. 왜? 아직 어떻게 다 외워? 이렇게 하나씩 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럼 앞머리 글자 따가지고 다 외워버려야 돼. 됐죠? 어쩔 수가 없어. 한 문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1차, 2차 의미를 다 외워 주셔야 한다는 얘기야. 이런 방법 다 적어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더 적어보죠. 여러분과 같이요. 재정을 탁지 암호로 일어나시켰다. 재정에 일어나. 재정에 일어나. 경제. 탁지 암호로 재정에 일어나. 탁지부 암호. 서울의 친위대, 진위대. 네. 을미개요. 여기 군제개요. 친위대, 진위대. 여기. 을미개요. 외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어렵겠지만, 네. 가보 1차, 2차, 을미개혁 내용 전부 다 이해하고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어. 이거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이런 고통은 좀 따라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다음 페이지. 다음 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 한말 대표적인 대중계몽단체로 1896년 7월 2일 정부의 지원 아래 청해 간섭에서 벗어날 것을 기념하여 독립문을 건립하고 독립공을 조성하였습니다. 독립협회. 서재필 중심이 된 거죠. 얘들이 활동을 오른 것. 만민, 공동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바로 나오네요. 대성학교 설립, 신민의 안창호. 신민의 안창호. 3번, 양전지계사업을 추진하였다. 양전지계사업. 이거 강무개혁의 내용입니다. 네, 양전은 토지대장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토지대장을 어떻게 한다? 근대적 토지대장인 지계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방법, 예전에 썼던 토지대장을 근대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지계입니다. 4번 한글 전용의 제국신문을 발간하였습니다. 봐보세요.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 있는데 대한제국은 1897년이죠. 그럼 제국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없어요. 제국이라는 단어는 뭐야? 그러면 대한제국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제국신문도 몇 년 이후에 나와야 돼요? 제국신문도 대한제국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거야. 아셨죠? 제국신문도 마찬가지 대한제국 이후에 나와야 되고요. 이건 한글로 된 신문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과 부녀자들을 위한 신문이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황성신문 이건 뭐예요? 지식인들이 보는 거예요. 왜? 국한문이에요. 한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황성신문을 읽을 수 없는 것들이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 미출진 회원들이 소속된 단체의 계획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둘째 줄 보시죠. 만민, 공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거 뭐예요? 독립협회입니다. 이런 단어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회원 김정현이 급히 회의작동을 가서 교사 이승만 및 학도 40에서 50인 정도 함께 경무청에 앞에 갔고 다른 회원들은 백모선 도가에 모여 윤시병을 만민공동회장으로 삼아 경무청 앞으로 갔습니다. 이때 인민들이 다투어 모인 자가 수가 수천이었습니다. 활동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이건 신민의 이혜영 일가죠. 신민의 이혜영 일가. 두 번째, 헌의 6조를 결의하고 국왕에 건의했습니다. 헌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거 해주세요. 6가지 건의한 것.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을사조약 체결을 비판하는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황성신문에 또는 대한매일신보에 장지연입니다. 장지연의 황성신문. 일본의 항무지 개간 요구 운동을 거부했습니다. 1904년 보안해. 1904년 보안해입니다. 1904년 보안해 활동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죠. 다음은 어느 신문사 창간사이다. 이 신문이 창간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는 첫째, 편백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 기천을 달리 대접하지 아니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을 위하여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응하여 주려 합니다. 우리는 바른 대로만 신문을 할 터인 거로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 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펴일 터이요. 사사로운 백성이라도 무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 신문에 설명할 터입니다. 또 한쪽에 영문으로 미줄가 되겠죠. 이제 답이 나왔죠. 쭉 모르다가 영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영자신문도 같이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 1번 운요 사건을 계기로 구시로 이건 아니고요. 고종의 헤이그 이것도 아니고요.
별기구네 이것도 아니고요. 4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거쳐로 옮길 때 김홍집이 내부에 무너지고 이한용, 이범진이 새로이 출범했습니다. 예, 이 상황입니다. 즉 고종이 아간 파천하고 친러파가 득세할 때 이때 우리나라의 독립신문이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황 설명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시간이 애매모호하시네. 좀 쉴까요? 네, 좀 쉬어가겠습니다.